조심스럽게 장담하고 맘 편하게 한담하고 신나게 만담합니다. 여자 셋의 삼담 독법. 안녕하세요. 다양한 컨텐츠를 읽고 수다를 떨며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여단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되게 낯선데 어딘지 설명해 주실 분? 네, 저는 킨이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음질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빌려서 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음질이 다르다는 걸 청취자분들도 좀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파기한 개복치입니다. 네, 제 옆에는 네, 괴산도롱뇽 산도입니다. 네, 너무 다들- 떨려요. 너무 긴장되네요. 네. 지금 각자의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 있어서 맞아요. 저 불쾌해요. 너무 힘들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고 새로운 곳에서 녹음을 하게 됐는데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짧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근황 토크는 단어를 한번 가지고 와보자. 그래서 단어를 착착착 얘기를 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키니님의 근황 단어는? 네, 혼란입니다. 혼란. 네. 산도님의 단어는? 저는 극장입니다. 극장. 네. 저는 시도. 오. 그러면 키니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냥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혼란의 이제 시기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춘기도 아닌데. 사춘기는 아닌데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세상과 나는 어떤 지점에서 접점이 있고 어떤 지점에서 어긋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계기가 있으셨나 봐요. 네,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가지고 네.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다음 달에 만났을 때는 혼란이 다른 단어로 대체되길 바라면서 산도님의 단어 뭐였죠? 저는 극장. 극장. 네. 저는 이번에 이제 헤어질 결심과 탑건을 보면서 이것이 영화다. 이것이 극장에 있는 이유다. 사실 저희 그 전에 했던 애프터 양부터 시작해서 이제 3연속 너무 좋은 영화들을 봐서 굉장히 흡족하더라고요. 탑건은 안 봤지만 세 개 다 굉장히 다르지만 다른 네네, 다 훌륭한 맞아요. 영화들. 네. 저 탑건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입니다. 진짜요? 네네. 저 헤어질 결심보다 평점 더 많이 줬어요. 진짜? 네,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했고 진짜 너무 좋고 꼭 봐야겠네요. 아직 안 봤는데. 이것이 바로 엔터테인먼트다. 발음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나왔던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OTT와 그리고 저희가 뭐 이 매체가 정말 많잖아요. 핸드폰, 뭐 타블렛, TV, 뭐 모니터 그런 걸로 어디서든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극장이란 왜 있어야 할까? 극장에서 어떤 영화를 보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예. 파기한 개복치는 시도였습니다.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중독에 취약한 뇌를 갖고 있는데 키니는 너무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제가 중독된 건 진짜 많거든요. 뭐 좋은 것들은 뭐 책 이런 것도 중독이 돼 있지만 먹을 거, 초콜릿, 쇼핑, 기타 등등의 이런 중독됐던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중독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 결과는 실패입니다. 아니 저희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아내의 유혹에 이제 장서희님처럼 점을 찍고 새 친구로 돌아오기로. 하지만 여전히 점 매일 찍고 매일 떼내고 있다.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매일 찍다 찍는다는 보면, 것이. 역시 좋은 친구다. 시도를 했다는 그 자체. 네, 그래서 저도 다음 달에는 이 시도가 일말의 어떤 성공 내지는 뿌듯함을 가지고 올 수 있길 바라면서 근황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가 또 지난주에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댓글 이벤트를 했었어요. 총 6분 선정을 해서 책을 드리겠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같은 성원이 있어가지고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요거를 일일이 다 저희의 소감과 이런 걸 얘기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은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책을 받으실 건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따로 녹음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댓글과 참여에 대한 감사는 무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짧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팟캐스트는 4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그리고 유튜브도 4분. 인스타가 3분. 와. 첫 댓글들 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트위터가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팔로워가 9명인데 무려 2분. 오, 네. 9명 세 명 중에 아닌가요? 세 명? 아, 3명이셨나? 아, 네. 그 한 분이 여기 관계자셔가지고 제외했습니다. 네. 아, 비밀리에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6분을 저희가 뽑았어요. 그래서 아이디로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팟캐스트에서는 코스모넛이라고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COSMONAUT님 그리고 올콘의 추억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유튜브는 이 두 분인데 두 분이 다 공교롭게 사자성어 같은 닉네임이세요. 첫 번째 사자성어 매너치킨님. 네. 너무 좋다. 치킨?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장강지주님. 예. 그리고 인스타에서는 한 분이십니다. SH1000914님. 13. 생일이 9월 13일로 추정되는 네. 축하드리고 트위터에서는 제이미님. 예, 이렇게 총 6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각자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매체 통해서 연락드려서 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선정한 작품은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과 시선으로부터라는 작품 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보통 작품을 2개씩 하긴 했었는데 한 작가의 작품 2개를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또 아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 파기왕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에 항상 정세랑 작가를 올렸던 터라 언젠가는 꼭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작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작품과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정세랑 작가가 굉장히 다작을 하는 작가고 책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피프티 피플과 시선으로부터로 선정을 한 이유는 이거 지극히 제 생각인데 네. 보건교사 안은영으로 정세랑의 이름을 좀 알리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중들에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책이 더 있었지만, 네. 근데 피프티 피플로 그 유명세를 좀 떨치기 시작했고 제 생각이 봅니다. 그리고 시선으로부터로 스타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읽은 정세랑 작가의 작품이 거의 다 읽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내 손가락 5개 못 뽑아가지고 내 손가락 안에 드는 작품 중에 이 2개를 뽑았어요. 네. 예. 그 네 작품이 뭔가요? 네, 그거 물어보실 줄 알고 적어놨는데 네. 보신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가 보건교사 안은영 음. 그리고 피프티 피플 옥상에서 만나요 아, 그리고 시선으로부터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피프티 피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줄거리 소개해 주실 분? 네, 저 키니입니다. 네. 네, 피프티 피플은 2016년 11월에 출간된 이제 정세랑 작가님의 옴니버스식 구성의 이제 소설책이고요. 한 수도권의 소도시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그곳에 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거기 방문하는 분들 그렇게 나이도 성별도 인종도 다른 한 50명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50개의 단편 소설로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 단편의 주인공들이 뭐 병원 근로자나 뭐 그래서 흔히 다뤄지는 의사 간호사 외에도 뭐 보조 기사들, 영상의학과 근무하시는 분들, 뭐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나오고 또 그곳에 방문하는 환자 및 보호자 등등이 이제 주인공이시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구성인 게 각 단편에서 주인공인 사람들이 다른 단편에서도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책을 할 때 항상 자주 했던 건데 한 줄 평 한 번씩 들어볼까요? 산도님? 네, 저는 짧게 잘 구성되고 크게 잘 기획되어서 정성이 들어간 꽁트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산도님 이거 칭찬인데 아, 굉장한 칭찬인 것 그런가?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느꼈어요. 네. 저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피프티 피플. 네. 그럼 키니님은? 네, 저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너무 문학적이다. 저는 사실 한 줄 평을 지금 녹음 20분 전까지도 못 정해가지고 그 어디서 빌려왔어요. 들었던 거. 모두에게는 각자의 세계가 있다. 네. 그러면은 한 줄 평을 가지고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네. 산도님 한 줄 평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네. 어떻게 그렇게 짓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짧게 잘 구성되고 크게 잘 기획되어서 정성이 많이 들어간 꽁트집이라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이 책의 인상이에요. 이게 일단 저는 이게 단편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각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단편 소설보다 더 짧은 꽁트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꽁트가 이렇게 재밌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단편 소설보다 더 짧은 왜 오헨리 단편선 같은 느낌의 한두 장, 길면 5-6장 정도, 그 정도 이제 길이의 단편 소설들을 꽁트라고 통칭을 하는데 그런 거라고 느껴졌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아주 잘 한 이야기를 정말 잘 구성했고, 그래서 정선우 작가님 굉장히 장면과 이 짧은 이야기를 잘 쓰시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그거를 이렇게 50명의 이야기를 다 엮는다는 거는 기획의 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기획했다. 되게 아이디어가 좋구나 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이제 시작하기 전에 키니님이랑도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병원을 배경으로 했는데 정말 취재가 잘 돼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이제 취재만 잘한 게 아니라 취재한 것을 이야기로 굉장히 잘 녹여냈다는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성이 잘 많이 들어갔고 되게 열심히 잘 써낸 소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니님 한 줄 평 뭐였죠? 네, 저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였고요. 이 소설 사실 이런 형태의 뭐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한데 이렇게 각각 점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계속 문학적인 그게 세계라는 그런 이제 뭔가 그 관점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설이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정했습니다. 네, 저는 모두에게는 각자의 세계가 있다. 이제 아까 줄거리 키니님 말씀해 주실 때 이 챕터에서는 주인공인 사람이 다른 데서는 조연이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예, 저도 이제 그냥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모두 각자 다들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정세영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 그 각자의 세계를 잘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고 이제 이게 50명의 사람들 정확히는 51명 혹은 더 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게 많고 좋은 문장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질문을 드릴 때 이걸 뭉뚱그렸어요. 따로 안 드리고 인상적인 이야기, 인물, 문장을 합쳐가지고 다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되게 얘기들이 좋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저도 네. 이거 고르기가 힘들어요. 네. 저는 사람으로 골라왔어요. 네. 거기 그게 문장인데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너무 싫다 뭐 이런 이해 못하겠다 싶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부러운 사람들로만 꼽아왔습니다. 네, 그 이설아 씨를 뽑았는데 저도 뽑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 이설아라는 분은 병원의 영향력을 지닌 좋은 집안의 자제이신 의사분이시죠. 사람들이 이 친구를 두면 대학이 좀 어렵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해바라기 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 해바라기 센터에 들어갈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를 여는데 다들 한 마음으로 동참을 해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약간 감정적이라는 생각을 종종 해서 그런지 이런 이설아 씨 같은 사람이 너무 부럽고 되고 싶었어요. 좀 이렇게 이성적이고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 이상한 남자 선배 의사가 막 이제 페미니스트를 욕으로 쓰는 사람한테 요새 그런 말 쓰면 안 돼요라고 뭐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문장에서 아 맞아 이렇게 느꼈던 게 하품이 옵는 것처럼 강인함도 옵는다. 지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 태도가 해바라기의 튼튼한 줄기처럼 옮겨 심겼다. 이게 되게 맞는 말 같아요. 옆에 좀 강인한 사람이 있으면 저도 이제 축 처지다가도 그래 저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해보자 나도 저 사람 실망시키지 말자 같이 잘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강인한 사람이라서
같고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 배경도 부르고. 그렇죠. 네, 키니님은 이설아 씨를 뽑으셨다고. 키님도. 네, 저는 그 이설아 씨를 꼽은 게 저랑 제일 비슷한 인물인 것 같아서 뽑았는데 강인해. 강인함도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신념을 가진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싶지만 사실 세상과 이제 충돌하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멸스러운 지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계속 나아가는 것 그런 태도가 굉장히 제가 이제 지향하는 태도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지점이 굉장히 좀 저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제가 아까도 근황에서 혼란 네. 얘기하면서 세상과 저의 접점과 이제 어긋난 지점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설아 씨 그 에피소드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그런 문장이 있어요. 가장 경멸하는 것도 사람, 가장 사랑하는 것도 사람, 그 괴리 안에서 평생 살아갈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을 거의 저의 인생의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피플 피플의 거의 대표 문장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네. 네. 이 괴리를 어떻게 내가 이제 괴리 속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평생 하고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키니님 표정이 되게 우수해져서 있어요. 요즘에 혼란이 논란이 굉장했구나. 네. 혹시 인물 뽑으신 거 있나요, 산도님? 전 또 뭐 이설아도 있고 역시. 혹시 뭐 부러운 사람 중에 진선미 없으셨나요? 저 두 번째예요. 그죠? 진선미가 근데 저는 당연히 넘버링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넘버링이 안 없어요. 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 50명이 안 들어 있는데 네. 그만큼 존재감이 좋고 진선미처럼 정말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설아는 그 강인함 이런 거를 좀 뭐랄까 젊은 이설아를 담고 싶다면 나이 든 진선미처럼 되고 싶은 것 같아. 호탕하고 사람을 잘 알아보고 의리 있고 누구 귀찮게 하지 않고 너무 이상적이에요. 저는 되게 진선미라는 캐릭터가. 네. 어떠셨어요? 진선미 어떤 분이신지 설명 안 드렸네. 네, 설명을 아, 먼저. 네. 진선미 씨는 중년의 여성이고요. 예,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으로는 12번째 문우남 씨와 재혼을 한 사이고 맞습니다. 그 문우남 씨의 딸인 문영린의 이제 새어머니고 그리고 35번에 나오는 양혜련이라는 골프 캐디와 또 이제 이야기가 있는 그 세 명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조연으로 등장하지만 누구보다 존재감이 강하신 그렇죠. 분이죠. 그래서 네. 아마도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업가 여성인데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호탕하고 진선미 씨의 특징은 잘 웃는 거. 맞아요. 부당한 일을 겪어도 웃는다는 거. 그 그렇죠. 네. 딸과 남편이 느끼는 게 비슷하죠. 이 사람은 비극을 굉장히 잘 소화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침잠에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비극을 만나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차 하고 이제 뛰어 넘어가는 사람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옆에 있으면 강인하고 그런 기운을 주는 사람이라고 묘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더 인상적이었던 사람은 좀 다르지만 이 책에서 그리고 이 정소영 작가가 진선미와 이설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혹은 드러나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저는 조금 복잡했어요. 이 두 인물이. 이 두 인물이 굉장히 좋은 인물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중산층 엘리트야. 저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중산층 엘리트고 중산층 엘리트 여성이 선량할 거라는 믿음. 맞아요. 네, 정사랑 작가님께서 항상 이제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선해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물론 그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죠. 근데 이제 여성이 멋있으려면 멋있는 여성이란 어떤 여성인가? 근데 이제 진선미와 이슬아로 대변되는 이런 특징들이 뭐냐면 일단 돈이 있고 전문직이고 배포가 크고 예. 심시선과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시선은 약간 예술가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멋있는 여성의 상이 이런 두 인물로 대변된다는 것이 저는 약간 좀 복잡한 마음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셔서 아마 뒤에서도 얘기할 건데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메디컬 드라마를 좋아하는 네. 그 지점을 딱 잘 보여주는 그 소설이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명감이 있고 뭔가 그 사이에서 뭔가 그런 그 고민 같은 거를 이제 노 교수와 젊은 교수가 나누고 네. 뭔가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구현이 돼서 그런 판타지를 굉장히 담은 소설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인물 지금 교수 얘기하셨는데 이호 교수 네. 얘기하고 싶은데 이호 교수가 그 노 교수죠. 네. 출근할 때 3명, 퇴근할 때 3명을 구하고 가신다는 소문이 난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은 스스로를 두고 운이 좋다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2호 카테고리 챕터에서는 운이 좋다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저는 그리고 아까 말한 노 교수 2호와 그 아마 소현재 교수, 소현재 의사였던 젊은 것 같아요. 네. 의사랑 대화를 나누는 게 혹시 적어놓으신 분 있나요? 저 지금 네. 안 그래도 거기가 한번 너무, 읽어주시죠. 너무 네. 좋았어서 네. 이제 그 젊은 교수는 직업환경의학과라는 과를 하는 교수예요. 그 과는 그 산업재 노동자들 산업재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과인데 그 일을 이제 그 하시면서 뭐 뭔가 늘 지고 있다는 느낌이 힘들다라는 고민을 그 노 교수한테 이분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 노 교수가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은 멀리 돌을 던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전 세대가 그 돌을 던지는 시점에서 다시 주워서 던지고 그걸 또 다음 세대가 던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좀 듣고 싶어 하는 말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뭔가 내가 이 세대에 아무리 뭔가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도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을 때 그 내가 그래도 조금 던진 그 지점에서 또 다음 세대가 시작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노 교수가 젊은 교수에게 해주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렇죠. 이거 되게 존경받는 교수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하는 말이라 더 이러지 않았을까? 속이 새겨듣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2호 할아버지 의사 같은 그런 마인드를 지닌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두고 운이 좋다고 하는 그 겸손함도 되게 좋았고 사고가 이제 마지막에 나잖아요. 그때도 나는 이제 소위 살 만큼 살았다라는 생각에 좀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처음 만난 아이한테 내 운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잘 없는 요즘 같은 때에 그런 표상을 좀 만들어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인물들과 문장을 저도 그 정도로 뽑아왔습니다. 다른 저는 분들? 교수님께서 소현재 의사에게 얘기하기 바로 전 문장이 아마 젊은 사람들은 늙은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다 하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더 좋았어요. 네. 그게 되게 교수님의 캐릭터를 또 한번 드러내주는 네. 맞아요. 그 정확하게는 별거 없어요. 나는 그냥 쉽게 늙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말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네. 또 뭐 다른 인물들은 없으신가요? 인물이나 문장이나 뭐 그런 거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는 그 인물 이름이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형차 사고 관련한 에피소드 있잖아요. 화물트럭. 네, 화물트럭이 트럭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누워 있는. 네네. 엄마가 정유라고 아이가 오정빈 그리고 정빈. 그 아이의 친구가 정다운. 저도 이 얘기 좋았어요. 엄마가 정유라인 건가요? 네네. 장유라. 장유라. 네, 네, 그분의 시점에서 진행이 좀 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정세영 작가가 이런 식으로 뭔가 사회적인 문제를 녹이는 방식이 굉장히 좀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 화물차가 자기 남편을 그렇죠. 비 오는 날 덮쳐서 남편이 이제 지금 사고를 당한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그걸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고 뭐 재취업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덕수궁에 어쩌다가 혼자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시위를 하는 거를 봐요. 그 화물연대라는 이제 이름이 쓰인 그런 시위고 거기 이제 그 업주의 강압으로 인한 과적 실태
그리고 이렇게 과정률이 높을 때 얼마나 핸들 컨트롤이 어려워지고 제동거리가 늘어나는지, 그래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게 있는데, 이분이 그걸 보고 화를 내거나 그러시지 않고 샌드위치를 사서 그 시위하는 분들에게 주시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벌어졌던 문제인 건지,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그런 식으로 문제를 그 짚는 전개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좋죠.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 운전자에게로 탓을 돌리기가 쉽고,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어떻게 보면 용서 아닌 용서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 에피소드 슬프지만 좋은 에피소드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유라님이 뭐 마음이 넓어서 좋았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건 아닌 것 네,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결국에 그 보게 하는 이 정세랑 작가님의 전개 방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서. 깊게 드러나는 에피소드여서 저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샌드위치를 많이 사서 준다는 거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인간이? 라는 생각? 이거 너무 이제 작가가 원하는 어떤 올바름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작가 의도가 너무너무 짙게 드러나는 시츄에이션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아마 잘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앞에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남편의 물건들을 다 버리고 아이를 좀 귀찮아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게 버겁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되게 리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여자가 이 상황에서 아이까지도 막 애달복달,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다 힘들고, 그래서 애가 그렇게 이렇게 설명해줄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그런 거가 되게 잘 표현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람으로 느꼈는데 갑자기 그걸 보고 그런 걸 이해하는 거랑, 당연히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뭐랄까 피해 당사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조금 걸렸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재밌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약간 키니님 쪽을 살짝 그랬던 이유가, 네네네. 제가 아주 예전에 난데없이 지나가다가 노숙자한테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어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저는 그분이 밉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진짜 제 생애 최초의 따귀를 맞은 경험이었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분 같고, 차라리 어떤 원인이 분명한 그런 일로 뭐 버스에서 뭐 50대 아저씨랑 뭐 언쟁을 하다가 그러면 바로 신고하고 막 이랬을 텐데, 화가 안 났어요. 그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거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닐까? 하여튼 샌드위치는 살짝 나간 거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숨 쉬고 그냥 속상해하고 막 그렇게 약간 복잡 미묘한 마음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샌드위치까지? 근데 저도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좀 약간 불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기도 하네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저도 이번 인물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가습기 살균제로 누나를 잃은 남동생 에피소드가 나온 한규익입니다. 규익 씨. 네네네. 규익 씨. 한규익 거기서 보면은 그 가족은 어떠셨어요? 한규익 씨는 큰 누나를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잃었고, 네. 작은 누나는 활동가가 되어서 네. 영국까지 건너와서 투쟁하고 그 있죠. 본사 앞에서 투쟁을 하고 있고, 한규익 씨나 다른 가족들은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마음이 해체됐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 표현 너무 좋네요. 마음이 해체됐다. 역시 이거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금 저기한 거랑은 조금 다른 결이라면 결인데,
그 가족들에 대한 묘사 그런 건 어떠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좀 설득이 되고 거기서도 피프디플의 대표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문장 중에 뭐죠? 그 세상 모든 안전법들은 맞아요, 유가족들이 맞아요. 만든 거라는. 예.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진짜 그걸 읽고 쿵 했었거든요. 음. 아,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왜 사람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이후로도 뭐 김영균 씨 사고라던가 이런 사회적인 참사들이 너무 많아서 고쳐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이 문장이 떠오르면서 또 누군가는 나서서 길에서 투쟁을 하고 있겠구나. 또 하나의 세계가 무너졌고 이렇게 사람을 잃어야 저렇게 이름을 딴 법이 만들어진다는 게 되게 좀 처참한 현실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간 딴 길로 샜네요. 네. 또 다른 거 혹시 얘기할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로는 네. 그 살해당한 친구를 둘러싼 엄마랑 친구랑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약간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좀 날 것 같다고 생각한 이야기가 그 친구의 이야기였어요. 권나은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의사의 에피소드에서 지나가는 맞습니다. 환자로 나왔던 친구가 그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그 사건의 당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아무도 하지 않는 추모를 혼자 하는 거죠. 그 친구의 옷과 그 친구의 가방과 이런 걸 사서 그 친구는 갈 수 없는 대학에 내가 가서 그걸 입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울리고 이해할 수 있고 눈물이 좀 난다. 그런 생각. 그 이설아 의사가 주최한 네네. 거기서도 거기까지도 베이글 사장님이 와가지고 네. 얘 작년까지는 이런 걸 왜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리고 윤나라는 그 맨홀에 빠진 그분도 이 베이글 가게에 와서 맞아. 안 보인다고. 네네 그 죽은 친구와 뭔가 마음의 교류를 했는데 보이지가 않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뻗어 있는 얘기고 각자들의 얘기가 저는 좀 이 이야기가 좋았어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조양선 씨 에피소드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딸을 맞아요. 그렇게 잃는.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이게 좀 힘들었거든요. 네. 너무 디테일한 묘사라고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빵칼로 네. 뭐 몇 도가 뭐 270도라고 그렇게 나오죠, 하니까 막 처음에. 상상이 네. 너무 가고 이거 이렇게까지 자세히 묘사를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는데 이게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읽으니까 몇 번을 더 읽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잔혹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승희였나요? 이 승희. 네. 둘러싼 이야기들이. 그리고 사실 더한 일도 많잖아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래서 작가가 좀 슬프죠. 아까 2016년에 이 책이 출간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불과 몇 주 전에도 그런 일들을 받고 그래서 동의합니다. 네. 굉장히. 네. 키니님은 또 다른 에피소드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저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소설이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도 하지만 굉장히 소소한 에피소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섞여 있어서 재밌는 소설인 것 같은데 마냥 무겁지는 않은. 맞아요. 저는 그 홍우섭 씨랑 그 소개팅 얘기도 좀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냥 정말 별거 아니긴 한데 그냥 소개팅 하다가 뭐 이렇게 소개팅에서 막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약간 흐지부지 돼서 이제 멀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각자의 그 배우자를 함께 이제 마주치는 그러면서 저 사람도 이제 그 소개팅 여신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소개팅 할 때 맞아요. 그래 소개팅의 여신이 우리 두 사람을 다 예뻐했구나 약간 이러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 에피소드가 좀 재밌었어요. 저 복상사 얘기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어.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랑 놀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에피소드. 그 에피소드 소개 좀 해주시죠. 그 누구였죠? 누구지? 뒤쪽이었나요? 사람이 윤창민. 너무 많아가지고.
윤창민 씨와 지은 뭐 이분이랑이었던 것 같은데 소은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소은. 다른 사람이구나. 네. 윤창민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활동적이고 절친이 많아가지고 내향적인 윤창민 씨는 굉장히 따라가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 소은이라는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혼자만 보낼 수는 없으니까 여기저기 따라다니느라 피곤했는데 그때는 이제 또 친구들과 어떤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에 놀러 간다 그래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은은하게 계속 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친구들하고 가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두통이 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생각보다 친구들이 좋았고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서 여기 또 나오는 타투이스트가 있었죠. 한승조라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누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숙소로 들어와서 격렬한 섹스를 하던 중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래서 또 우리 인물 중에 한 분인 헬기 조종사, 닥터 헬기 그렇죠. 조종사이신 최대한 씨 헬기에 실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 맞아요. 귀여운 에피소드였어요. 네, 저 너무 재밌는 마지막 거예요. 얘기가 진짜 재밌어요. 네. 나한테 일어날 일을 두고 농담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만나기로 그 친구를 걸러낼 수도 있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러겠어. 그러니까 분명히 복상사 농담을 하는 친구가 있을 거다. 그 9 정도 아닌가요? 거리를 두자. 맞아요. 이런 소소한 귀여운 재미가 있는 네. 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이 지금 저희가 막 50명이나 나오는 옴니버스 구성의 책인데 이렇게 옴니버스 구성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은 옴니버스 구성을 따른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이 책을 정세랑 입문서로 많이 선물을 했었거든요. 진입 장벽이 좀 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는 게. 왜냐면은 50명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읽어도 되고 아니면 그렇게 넘겨보다가 좀 재밌어 보이는 누구나 읽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앞서 키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조연으로 등장하는 게 되게 읽는 재미를 좀 배가시키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50명이 되게 인간에 대한 압축본 물론 더 다양한 사람을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압축본이기 때문에 나라던가 내 주변 사람들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이입을 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구성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걸로 네. 그냥. 그 배경이 또 병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병원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병원을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병원이 좀 돋보였던 점 같은 거? 네, 저는 평소에 병원이라는 곳이 이제 세상에 온갖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한테는 그곳이 일터기도 하고 뭐 지겨운 일상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큰일이 나서 오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약간 다른 성질의 삶이 만나서 뭐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뭐 슬프기도 하고 아니면 안도하기도 하고 뭐 화도 나고 막 그런 온갖 것들이 좀 펼쳐지는 곳이어가지고 뭔가 세상이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굉장히 적절한 그런 배경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병원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병원이 어떻게 이제 묘사됐는지를 잘 좀 생각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극사실주의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취재를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인물들이 하는 말들 이런 것도 너무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고 저는 그 아까 이설아 씨 에피소드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여자 의사에 대해서 뭐 남자 의사들이 여자 의사가 뭐 낮은 봉급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뭐 파트타임을 많이 해서 시세가 낮아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할 때 여자 의사들의 표정이 싸해지면서 여자 의사는 같은 전문직이어도 육아를 해야 돼서 그렇지라고 반응하는 그 대화가 정말 흔한 대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는 어떻게 어디서 들으시고 적으신 거지? 라는 그런 생각. 교양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고 그런 얘기가 아주 그냥 비일비재해요. 2022년에도? 네, 그냥 제가 아이고. 뭐 이렇게 네. 많이 이렇게 그런 대화를 많이 보고 살았는데
그런 게 적혀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게요. 이런 건 뭐 어디서 지인한테 들으신 건가? 그러니까 취재가 진짜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저는 이제 부모님 병간호 등등으로 조금 진짜 조금이죠. 이렇게 병원 생활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침대 옮겨주시는 분들, 휠체어 밀어주시는 분들 그게 너무 맞아. 이렇게 콜하면 오시고 기다리셨다 가시거나 뭐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CT 찍거나 이럴 때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왜 거동 힘드신 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봐왔던 게 너무 잘 그려져 있어가지고 야 취재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정말 흔한 이유로 그런 일들 하게 되시고 뭐 이런 닥터 헬기를 운전하는 분이라던가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정말 여기서 그런 몇 년을 일한 분들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적으셔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피프디 피플은 병원에 대한 극사실주의 이야기다. 네. 읽으실 분들은 그것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거를 다음 거랑 묶어볼게요. 이런 사람을 읽지 말아주세요. 굳이 네. 읽지 말아주세요. 네. 이런 사람은 읽으면 좋겠다라던가 이런 것. 아쉬운 점 좀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런 사람은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저처럼 좀 사람 이야기 좋아하고 옴니버스식 구성을 저는 원래도 좀 좋아하거든요. 영화도 그런 영화는 좀 찾아서 보는 편이고 그런 사람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평소 정세랑이 궁금했다. 그런 사람들의 입문서로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 저도 비슷해요. 저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뭐 정세랑 작가님과 그렇게까지 잘 맞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전에 장편 소설들을 좀 읽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읽은 것 중에서는 피프티 피플이 가장 좋았고 가장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나는 정세랑 작가 그냥 그렇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여나 있다면 있을 수 있죠. 혹여나 있다면 그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아마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 좋아할 만한 문장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다. 키니님은? 저도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면 웬만하면 다 재밌게 읽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양한 이 군상의 사람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피프티 피플 마지막으로 작가의 말 보면은 작가가 세상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잡아매는 것은 무심히 스치는 사람들을 잇는 느슨하고 투명한 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참 멋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내리지 않도록 잡아매는 투명한 망이 있다면 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했던 가족, 친구, 제 주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과 개인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말하는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는 이 느슨하고 투명한 망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프티 피플을 이렇게까지 어떤 거는 사실 거의 억지로라도 이제 엮어가면서 쓴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게 몇몇 개인은 희생되고 이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희생되고 죽고 그러죠. 그거를 막을 수는 없죠. 사실 그거는 개인이 파쇄된 일이죠. 근데 이제 그 후에 남은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 세계를 지탱하는 어떤 시스템과 사회 구성원의 선의 이런 것들이 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되게 생각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오, 네. 역시다 역시. 네. 오, 저 지금 약간 부끄러워졌어요. 저는 그걸 전혀 읽지를 못했고,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지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질문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는 느슨하고 투명한 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을 무너내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걸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약간 이 작가 이런 걸 읽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왜 약간. 갑자기 왜 반성을? 그래? 그러면 나 아무 말도 못해. 아니에요. 네, 역시 산도님 이런 시선 너무 좋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음. 물어봤거든요. 당신을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는 건 뭐야? 토요일?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공휴일. 네, 피프티피프. 금요일 저녁? 네, 마무리는 요 정도로 토요일, 금요일 저녁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시선으로부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줄거리도 짧게 말씀해 주실 분? 네, 제가 이거는 할게요. 네. 아주 짧습니다. 심시선 여사라는 분의 자손들이 그녀의 사망 10주기를 맞이하여 하와이에서 독특한 제사를 지내기로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 줄 평 바로 가겠습니다. 키니님 한 줄 평. 네, 저는 뭐 제가 독창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났고요. 그냥 이 소설 속에 있는 이제 문장이 가장 좀 이 소설을 잘 표현한 문장이라 생각을 했는데 무엇보다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다 라는 문장이 네, 베꼈습니다. 제 한 줄 평은 아니고 네. 베꼈습니다. 산도님은? 저는 전하고픈 메시지가 덜 여문 이야기 중간중간에 어색하게 끼어 있다. 입니다. 전 좀 공감 가고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정세랑 월드의 정점으로 가는 길이라고 뽑았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포인트는 정점이 아니고요. 정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이기 때문에 그 산도님의 평에 동의해요.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색하고 아직 부족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조금 바꿔서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심시선의 가족들 어떠셨어요? 이 가족들의 특징을 좀 얘기해 보자면 일단 이 가족은 모계 사회라고 할까요? 여자들을 우선으로 움직이는 가족이죠.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다들 말이 많아요. 말을 너무 잘해. 그니까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말이 너무 많아. 서로 말 못해서 안 다니고 배움에 대한 욕구가 좀 있는 그런 적이고 그래서 그 심시선 할머니가 아니라 심시선 여사에 대한 제사상에 올릴 물건을 가져오자고 할 때도 다들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불타오르잖아요. 그런 가족이죠. 이 가족들 어떠셨나요? 저는 재밌었어요. 이런 가족이 있을 수 있을까 싶으면서 약간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가족인 것 같은데 그래 뭐 소설이니까 이러면서 봤습니다. 네. 저는 제가 파친코 때도 뭐 핏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집은 그 할머니는 아니고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집이거든요. 그리고 다들 이제 그 할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요. 제가 3대째인데도 저도 사실은 비슷한 면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명의 어떤 중요한 인물이 그 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공감하면서 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심시선이라는 인물이 워낙 좀 현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절에 잘 없을 만한 좀 특이한 인물이고 특히 21세기에 굉장히 다시 재발굴돼서 칭송을 받을 만한 인물이어가지고 그런 면은 좀 판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족들이 다 말이 많고 근데 또 다 좀 매력적이에요 인물들이.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아까 왜 피프티피플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거랑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피프티피플에서 제일 마지막 단락이 별로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극장에 모여서 하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지어 또 그 화재 사건을 너무나 모범적으로 해결해낸다. 이게 알겠지만 좀 자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가 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 가족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어떤 매력적인 인물들을 가족으로 확 묶어버려서 근데 또 각자의 매력적인 인물이긴 한데 그냥 한 사람 같다? 한 사람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가 묘사는 막 다르다고 돼 있지만 이 심시선이라는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태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다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키님한테 그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까지 강렬한 영향을 진짜 미치나요? 저희 조상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 전혀 때문에. 없어서. 근데 이게 그 후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는데 그냥 핏줄이 유전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저희 엄마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엄마가 맨날 너네 집안이 이해가 안 간다. 너네 집안 사람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집안 사람들은 다 약간 공유하고 있는 비장함 같은 게 좀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배운 것보다는 그냥 제 피에 있는 거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이지 않을까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살아오면 그 말한 비장함 같은 게 그냥 새겨지는 거 아닐까? 그거를 유전 내지 핏줄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근데 그 비장함뿐만이 아니라 음. 뭔가 그냥 기질적인 게 기질 있어요. 자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가족들이 그 할머니를 이렇게 다 비슷하게 대하는 걸 이해할 수도 있을 그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서 너무 판타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 제사? 그럴 수 있지. 이게 왜 소설이니까라고 오케이, 하셨잖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재밌다. 근데 제사상에 행복의 순간을 올린다고? 그거는 조금 뭐 하는 그렇게 근데 이거를 모두가 이해해. 맞아. 모두가 이해하고 아무도 되묻지 않아. 그리고 그러게. 오케이 그렇다면 나의 행복을 찾아 떠나볼까? 이러면서 이제 다들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떠난다는 게 저는 이렇게까지 모두가 받아들이는 세계라고. 근데 방금 키니님 얘기랑은 또 이해가 그쵸, 되고 그쵸. 심시선의 핏줄이 쭉쭉 이어지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네. 경아 같은 경우는 심시선 핏줄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냥 동조된 이해가 되는 건가? 거죠. 그 집안에 그 집안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리고 사실 그 사위들도 다 오케이를 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집안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신 무게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가족들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갔어요? 그냥 이 캐릭터 재밌다? 저는 사위도 재밌던데 심시선의 사위, 첫째 사위 박태호 그 기장이었다가 은퇴해서 이제 첫째 딸 명혜와 재혼을 한 어떻게 보면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캐릭터지만 꼼꼼히 그 구석구석을 살피고 이 가족들한테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약간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캐릭터? 아 진짜요? 남자치고는 아니죠. 남자치고는 아니죠. 근데 이제 애초에 그 집안을 스며드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워낙 다들 개성이 강해가지고 좀 그게 재밌었고 마지막에 저 그 자전거로 초재는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입에다 물려주고 갓 나온 따뜻한 도넛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고는 막 혼자 이렇게 경쟁심이 불타올라가지고 자전거를 빌려서 막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고 이러는 건 좀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녀라는 부분에서 이제 명혜한테 마음이 좀 갔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까 그 산도님이 앞에 얘기를 되게 잘해주신 게 저도 좀 기가 세고 좀 그런 얘기들을 듣는 사람인데 집에서 장녀로서의 그런 건 전혀 먹히질 않거든요. 제가 만약에 화해에 가서 제사를 지내자. 뭐 거기까지 진짜 오케이 하고. 그래 여행 삼아 가자. 제사상에 뭐 올리자.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바로 킬 이럴 텐데. 그래서 하지만 명혜가 그 말 많은 어머니에 대한 말이 많은 이 나라에서 그런 좀 독특한 어머니의 첫째 딸로서 겪었을 그런 것들을 저는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단호하고 좀 세 보이는 첫째지만 분명히 그 마음고생을 했을 거거든요. 맞아요. 좀 나오죠. 그런 것들이 좀 상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죠. 정란 씨한테는 책을 이제 많이 읽는 그런 난정. 너무 정란을 적었어요. 난 굉장히 좀 거기는 책만이 있는 부분 좀 이입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키니님. 약간 좀 다른 의미로 다른 캐릭터들이 여러 캐릭터들이 좋았는데
일단 그 명예나 이제 그런 이제 심시선의 직접적인 딸이나 아들들은 이제 그 뭔가 이제 심시선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좋았고 그 3대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윤과 해림은 약간 청소년 소설 읽는 느낌으로 좋았어요. 네. 뭔가 그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청소년 소설이 저희 다뤘던 유언인데 그 청소년 소설의 느낌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우유는 이제 어릴 때 굉장히 아팠고 그래서 어떤 건강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바람이 되게 큰 친구인데 그래서 서핑을 계속 시도를 하잖아요. 본인이 못하는데도 계속 서핑을 시도하고 뭔가 그 작은 파도엔 약한데 큰 파도엔 강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묘사가 좀 좋았던 것 같고 해림은 그냥 어릴 때 저랑 좀 비슷해가지고 새 좋아하고 뭔가 엄마는 저런 거 왜 좋아하지 싶은데 걔는 뭔가 계속 그런 거 좋아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새 새 생각만 생각만 하고 그런 모습이 좀 아이 같고 아이 같다는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뭔가 정말 저거를 사랑하는 모습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고 전 난정이 되게 좋았어요. 그 이 집안에 이런 이자 약간 타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며느리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어머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어머니가 요거 자기 보고 글 쓰라고 한 걸 막 짜증내기도 하고 하는데 마지막에 아 어머님 보고 싶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곤할 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싫지 않았다. 맞아요. 어떤 순간엔 좋아하기도 했다. 그런 관계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좋은 너무 고부 좋은- 관계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은 고부관계 아니에요? 네. 그 말이 그 문장이 이상적이다. 좋았어요. 네. 저는 좀 싫었던 부분 말해도 돼요? 그럼요. 네네. 저는 그 얘기 되게 그냥 짧게 지나간 부분이었는데 그 지수라는 친구가 굉장히 활달하고 사람도 잘 사귀고 즉흥적이고 그런 이제 친구인데 그래서 마치 그런 그 친구가 편견이 없다는 증거 같은 에피소드로 어렸을 때 함께 놀았던 친구가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그걸 몰랐다는 그 챕터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 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근데 일단 다운증후군을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 얼굴에 그러니까요. 다 예, 표시가 그거 좀 저는 됐다는데. 의아해하면서 좀 보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게 너무 음. 아까 피프티피프랑 비슷한데 너무 의도가 드러난 부분이고 이렇게까지 뭔가를 무시하면서까지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다운증후군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쟤는 나랑 다른데 왜 그러지? 이런 얘기를 악의 없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쟤는 왜 저래? 쟤네 아빠는 왜 맞아요, 저래? 맞아요. 쟤는 뭐 우리랑 다른데? 쟤는 말을 왜 저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 지냈고 나중에 그거를 가족들이 얘기해 줬을 때 그 반응이 저는 싫더라고요. 네. 어머 나 몰랐어. 걔한테 계속 뛰어내려 보라 그랬는데 걔는 얼마나 곤란했을까? 뭐라고요? 그렇게까지 이 친구의 선량함을 편견 없음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다른 좀. 형태로 그 선량함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드러내야 한다면 네. 차라리 그게 친구들 너무, 놀리는 친구들한테 뭐 어떤 행동을 했다던가 그게 뭐 너무 그런 뻔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는 워낙 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장애라든지 아니면 소수자를 전혀 그것을 인식하거나 그거를 마음에 걸려하지 않은 채로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싫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의아하게 저도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피프티피플 때처럼 좀 인상적인 문장? 요거는 또 누가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피프티피플을 대표하는 문장이 가장 경멸하는 것도 사람 뭐 이거였다면 키니님 그 시선으로부터가 유명해진 문장이 하나 있어요. 네. 아무도 안 가져오셨나요? 뭔지 압니다. 네네. 저도 압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그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 요 문장 때문에 사실 시선으로부터가 더 유명해진 것도 진짜 있어요. 맞아요. 문장의 힘인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처음에 읽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나중에 일어나는 네. 사건들과 이 문장이 만나니까 진짜 폭발력이 있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것도 또 있으세요? 저는 그런 좋은 문장들도 많았어가지고. 저는 뭐 문장 하나보다는 그 네네. 우윤의 마음을 묘사하는 그런 음. 구절들이 다 좀 좋았던 것 우윤. 같아요. 네. 네. 어릴 때 아팠던 아이가 어떤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고 어떤 음. 젊음이나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묘사된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네 그런 문장들이 좀 좋았어요. 소개해 주실 거 있으세요? 잠시만요. 네. 네, 그 아팠던 아이들은 언제나 삶을 미래 완료형으로 생각하고 마는 것이다. 마음속 미래에서 우유는 죽어 있었다. 죽고 난 다음 돌아보는 형식으로 지금의 삶을 판단하는 꼬인 시점이라서 고민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우윤이 이제 사실 성인이긴 하지만 약간 저는 보면서 뭔가 청소년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때의 마음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런 우윤이 뭔가 그 서핑을 하고 파도를 타면서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묘사된 부분들이 다 좀 좋았어요. 저는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또 그런 거였는데 그 할머니는 강렬한 인물, 보편적이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래서 대중의 가벼운 사랑과 소수의 집요한 미움을 동시에 받았다. 쉽사리 희미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좀. 저는 그거 읽고 진짜 스타다라고 아, 생각해요. 그래요? 저도 저는 그 쉽사리 희미해지지 않는 그게 되게 좋고 예, 그 자기 의견을 좀처럼 굽히지 않았으면 이게 약간 제가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게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다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가라고 못하겠지만 저는 많은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예, 정세란 작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피프티피플이랑 시선으로부터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심시선 여사가 했던 말 같은데 뭐 낙과 같은 나의 실패와 방황을 양분 삼아 다음 세대가 덜 헤맨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게 약간 아까 이효 선생님이 했던 거랑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세랑 작가의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 난정을 얘기를 했었어요. 책을 많이 읽고 근데 이제 심시선 여사가 난정한테 되게 단호하게 단언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같이 많이 읽는 애는 언젠가 쓰게 된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질문하고 아니 저는 여기서 난정한테 너무 이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읽으시니까. 저도 조금 좀 종종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여러 탓에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제가 많이 읽는다고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많이 읽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여기 진짜 단어를 써놨어요. 난정의 입장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은 작품을 보고 즐기는 거랑 직접 창작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쓰고 싶은 욕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좋은 작품을 너무 많이 받아 기준점이 되게 높아요. 내가 쓴 거를 용납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는 글은 진짜 단언컨대 결코 쓸 수 없을 거고 저는 그 스트레스가 되게 클 사람이라서 그냥 좋은 작품들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볼 작품이 너무 많잖아요. 좋은 책들이. 그래서 난정도 나 같은 거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어머니가 넌 쓸 거야. 저는 좀 청개구리 기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수록 안 쓴다고요. 이럴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이 두 분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읽는 편이잖아요. 네, 저는 그 문장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고 네네. 이 팟캐스트를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두 분에게 그 이유도 저는 인풋이 계속 나한테 들어오고 내 안에 뭐가 쌓여가는데 배출구는 없다는 답답함 때문에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꼭 무슨 책을 쓰는 형태가 아니어도 인풋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아웃풋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는 모르겠고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심시선의 대사죠. 그게. 네. 저는 딱 중간이에요. 이 두 분의 중간인데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읽는 것과 쓰는 일은 좀 다르고 근데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이 읽어야 되죠. 그거는 필요 조건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풋이 없이 아웃풋이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반드시 많이 읽어야 되는 게 그 필요 조건인데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많이 그러니까 쓰게 된다는 그 인과관계는 없는 일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서도 키니님은 굉장히 어떤 창작자, 그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게 있으신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읽어도 그거에서 이제 분출하거나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고 너무 전혀 파괴양님께서는 없습니다. 속으로 이제 소화하는 저는 타입. 그냥 대박 최고 끝. 소화하는 타입. 와 이런 것도 네. 있어? 오 끝.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산두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진짜 잘 안 읽고요. 너무 그 한때 엄청나게 많이 읽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걸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기로 살아내고 있고 그때가 좀 어릴 때인가요? 저 대학 때 이제 대학교 도서관 음. 그 칸칸이 굉장히 읽었던 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지금 만약에 이제 저희가 정세랑 작가 책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봤어. 좋아. 그러면 그 칸을 다 보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걸로 지금 한 몇십 년을 버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왜 난정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지 같은 자기의 어떤 작품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창작자의 마인드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네, 창작자들이 항상 그걸 느끼잖아요. 나는 많이 읽고 많이 봤어. 엄청나게 훌륭한 게 뭔지 너무 잘 알아. 근데 내가 했을 때 그거 못 견뎌. 그러니까 그걸 견뎌야지 창작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견디고 그 다음을 하고 계속 제자리인 것 같지만 어쨌든 아까 키니님이 갖고 계시는 그 마음, 쓰고 싶은 마음,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거지 같은 걸 알지만 계속 해봐. 해보다 보면 여기서 시선으로부터 해도 그 말 있잖아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점프를 해 있는 게 느껴지고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정말 창작자가 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선으로부터의 마지막 질문으로 요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 책의 내용의 시작이 심시선 여사의 제사상에 올릴 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뭐 하와이를 여행하면서 기뻤던 순간, 살아 있었구나 싶게 인상 깊었던 순간, 내 제사상을 마련을 한다면 후손들에게 뭘 올려라라고 하실 건가요? 이것만은 꼭 올려다오. 저는 좋아했던 음식들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고. 저 지금 요즘 같은 마라탕? 이제 그게 달라져서 미리 정할 수가 없어. 네. 네. 근데 이제 또 죽을 때쯤 되면은 떠오르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불의의 사고를 확 가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책을 한 10권을 이렇게 정말 제사상 모양으로 쌓는 거죠. 약간 진짜 진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거는 선정을 진짜, 할 수 있을 것 네. 미리 선정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말을 할 것 같아요. 나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니네가 올려라. 그러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할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저도 재산은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저희 자손이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카들한테 내 제사를 지내달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물론 자손이 있어도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상은 해본 적이 있어요. 장례식장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좀 마련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것까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한 너무 적이 아쉬워요. 제 장례식 보고 싶어요. 안타깝네요. 아쉽다. 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장례식이 가진 너무 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고른 음악들 그런 것들이 좀 흘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전에 이렇게
지내온 사진들 같은 거를 좀 전시를 그러니까 약간 결혼식 같은 느낌으로 전시를 해놓으면 그 순간에 함께했던 친구들이 방문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들을 떠올리고 되게 이렇게 다정히 추억하고 돌아갔으면 진짜 좋겠다는 웃음과 눈물이 공존을 하겠네요. 네네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은 있어요. 키니님은?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떤 그 물건의 형태로 뭘 올려놓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대화나 맞아. 어떤 공기 같은 건데 그런 거는 어떤 그 물체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올릴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나마 그래도 뭐 올린다면은 제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찍은 사진들 뭐 이 정도는 조금 네, 그 물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제가 정세랑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살짝 해보고 싶은데 이 두 권을 읽기 전에 정세랑 작가의 다른 책을 읽어보셨는지 궁금하고 안 읽어봤다면 평소에 정세랑 작가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는지 들어는 봤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산도님은 정세랑 작가 다른 책 읽어보셨나요? 네, 저 그거 읽었어요. 이만큼 가까이? 예, 이만큼 가까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만큼 가까이랑 지구에서 하나뿐도 읽었고요. 그리고 옥상에서 만나요. 그것도 읽고 많이 읽었더라고요. 많이 읽으셨네요. 네, 이번에 이제 피프티피플과 시선으로부터까지도 다 읽었죠. 어떠셨어요? 평소에 저는 막 책들을 이 작가 너무 좋다 이건 없었고 예, 특히 이제 이만큼 가까이나 지구에서 하나뿐을 읽고 다 초기작들이죠, 좀. 네네. 네. 그러니까 워낙 또 상찬이 많은 작가분이고 팬도 많고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 작가분이라서 제가 그런 이제 기대를 잔뜩 그리고 우리 믿고 보는 우리 파괴왕님. 네, 파괴왕님의 추천이기 때문에 또 최애 작가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후반이 좀 약한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초기작을 보면서 그러니까 초반이 발랄하게 시작하는데 아이디어하게 시작하는데 중후반이 좀 약한 마음에 많이 그렇게까지 남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리고 정세란 작가님의 이미지는 스타죠. 스타. 네, 스타죠. 스타지 않습니까? 10쇄를 그렇죠. 찍는다는 네,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표지를 바꿔서도 몇 번 나왔었더라고요. 피프티피플 10쇄를 찍었더라고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출판계에 정말 핫 스타죠. 시선으로부터를 제가 며칠 전에 샀는데 27세인데요. 와 대박이다. 아이고. 와우. 그럼 앞으로 이런 글을 쓰면 좋겠다. 있으세요? 정세 작가에게?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걸 조금은 좀 아쉬웠던 점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빼고 쓰는 건 어떻겠냐라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세랑 작가의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피프티피플과 시선으로부터를 통해 느껴지는 정세랑 작가의 이미지도 이제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보고 굉장히 파고들진 않지만 지금 시대에 필요한 소설들을 써낸다는 감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와 굉장히 잘 조응하고 있고 그리고 출판계 독자들과 아주 잘 맞닿아 있는 작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하시는 걸 꾸준히 쭉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키니님은? 저는 일단은 정세랑 작가님 책 뭐 지구에서 하나뿐이나 옥상에서 만나요들 읽었는데 그냥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뭐 엄청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전 정세영 작가님의 책은 항상 좀 청소년 문학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인간에 대한 기대가 느껴져서 뭔가 냉소적이시지 않으시고 좀 아름다운 세계를 그러니까 세계가 다 아름답진 않죠.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그려지는데 거기서 행동하는 인간들이 결국에 어떤 희망적인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결국에는 희망을 계속 그리시는 분이어가지고 청소년 문학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인터뷰가 아닌가? 어떤 분의 평인가? 아무튼 어디서 읽었는데 이분은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쓰는 사람이라는 그런 문장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아까 산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이제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저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게 저는 좀 더 고전 쪽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동시대적인 이야기보다는 그 시대를 통틀어서 어떤 진리를 보여주는 이런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정말 제 취향은 아니고요. 사실은 정찬 작가님의 이야기가 제 취향은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나 이런 작가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저거 듣다 보니까 저는 또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고전도 좋은데 저는 한국 소설 그 중에서도 새로 나오는 신작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들한테 끌려가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제시하는 의제라던가 이런 발상들을 보면서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게 되게 좋아서 그래서 저는 정세랑 작가를 좋아했던 것 같고 앞서 말하신 초기작들의 그 후반부에 약한 거는 특히 긴 소설일수록 진짜 맞아요. 약해지는 건 좀 맞거든요. 근데 그게 갈수록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제가 아직 완전히 다 읽은 건 아닌데 한 3분의 2 이상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자타 정세랑 홍보대사를 좀 자임하면서 자타공인 정세랑 사랑맨이었는데 앞서 드린 것처럼 작가님은 관심사가 좀 뚜렷하고 자기 책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는 게 좀 없어 보이거든요. 페미니즘이나 새해 기후변화 이런 쪽에 되게 관심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걸 드러내는데 주저없는 그 가차 없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아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는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어요. 작가님이 아마도 역사교육과 출신일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주인공이 지금 사실 작가님 책의 대부분이 여성 주인공이긴 하지만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대하 소설을 하나 써주면 좋겠다. 역사적으로. 일 한번 내봅시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니 예전에 책이라웃에 나오셨을 때 맞아요. 뭔가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어요.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저희가 항상 끝으로 얘기하는 그런 떠오르는 추천한 다른 작품들 있으면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뭐 다른 정세영 작가 작품들 보건교사 안은영 책도 괜찮고 드라마도 이게 책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인데 느낌이 좀 달라가지고 전 드라마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책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내용이 탄생했다. 그래서 안은영 책과 드라마 모두 추천드리고 그냥 얘기 중에는 웨딩드레스 사사라는 단편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거 옥상에서 만나요. 안에 있는 거죠. 네.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피프티피플 느낌이 더 짧게 축약을 한 건데 전 볼 때마다 진짜 되게 재밌게 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저는 그 피프티피플 읽으면서 올리브 퀴터리지 떠올랐고요. 네, 그렇게 뭔가 주연이 조연이 되고 조연이 이 얘기에서 나온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렇게 근데 이제 올리브 퀴터리지 같은 경우는 올리브라는 큰 주인공의 얘기가 이제 쭉 가지만 어쨌든 옴니버스 이야기라면 그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꽁트라는 면에서 저는 오엘리 단편선도 떠올랐어요. 그래서 꽁트의 정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오엘리 단편선을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키이님은? 네, 저는 생각나는 게 없어서 네,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오늘 새로운 곳에서 녹음했는데 소감 어떠셨는지 짤막하게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너무 떨렸어요. 여전히 저는 제 목소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왠지 약간 설레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도 좋은 작품으로 만나뵙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